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연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오늘 투자는 어떠셨나요? 주말 사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우려감이 컸는데요. 역시나 중국 증시 오래간만에 개장을 했는데 장중에 9%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는 등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증시는 지난주에 이미 악재를 다 반영을 했고요. 또 중국 증시 개장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우리 시장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이면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약 보합권인 2118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0.68%가량 상승한 646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택배 관련한 골판지 업체들 그리고 음식료품 업체들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SK이노베이션과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서 2차 전지주도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어서 중국 후난성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되면서 대체주라고 불리는 육개주와 수산주도 강한 모습이었고요. 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 그간 많이 올라서인지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고 또 지난해 4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실적 부진주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늘 시장 어떤 특징과 이슈가 있었는지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 증시, 중국 증시에 비해서 오늘 정말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오늘 중국 증시가 대략 한 8% 정도가 하락하면서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기존에 워낙에 많이 빠져 있었고 중국 증시는 명절로 인해서 잠시 중지되었던 시장이 이제 막 반영되기 시작한 시장이기 때문에 하락폭은 비슷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그럼 전문가님 더 떨어져요? 아니면 여기서 멈출까요?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겠죠. 근데 앞서서도 말씀해드렸듯이 중국 증시는요. 멈춰 있다가 개장한 지 지금 현재 오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완벽한 저점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차트를 보시면서 상세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입니다. 기존에 박스권 상승을 좀 이어왔죠. 좀 보여드릴게요. 박스권 상승을 좀 이어오게 되면서 상단도 어마무시하게 뚫어주는 증시도 아니었고 하단을 계속해서 이탈한 증시도 아니고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박스권 안쪽에서 좀 흘러오는 느낌이 있었어요. 중간중간 돌발 악재, 돌발 호재도 다들 있었지만 역시나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미중 무역 1차 협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내용을 까놓고 들어가 보면 미중 무역 협상, 제대로 된 협상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은 마지노못해서 하는 그런 협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미국이 이득을 취해간 협상이었죠. 이런 협상이 진행되는 이 중국이 좀 지고 있었다라는 악재가 뜬 상태에서 이제 무엇까지 진행됐어요? 중국 안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나와주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경제는요. 하지만 너무나도 빠르게, 너무나도 많이 퍼져나가게 되다 보니까 중국의 공장들이 멈춘 게 이게 문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확산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망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국가적인 경고, 이제 국가적인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경제에도 문제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인식과 함께 추가적인 하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항상 말씀해드렸던 신용 물량이 털리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용 물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보시기 쉽게 조금 지금 굵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거래량은 일단 잠시 없애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금 이제 여태껏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던 이 저점, 지금 현재 하락 추세를 현재 잡아가고 있던 이 지금 현재 신용 물량이 드디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잡으면서 뚫어줬습니다. 근데 신용 물량이 상단선, 지금 현재
꼭 크게 봤을 때는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 추세상 봤을 때 고점 자리에 현재 해당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물량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는 설명 드렸는데요. 아직 신용 물량이 완벽하게 털리지 않은 시점입니다. 게다가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장 막판 사라지는 모습들, 오히려 개인들이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다 보니까 완벽한 바닥을 잡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상승 동력도 없고 시장의 상황도 강하지 않고 약한 상태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는 풀베팅할 시장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격하셔야 될 만한 종목들은 좀 이슈 위주의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있는 이슈 위주의 종목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위축이 되면 우리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현재 우리 시장 신용 물량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불확실성한 장세가 펼쳐질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당분간은 꼭 항상 확인을 하시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의 주식 명언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주식 명언은요. 지금부터 시장이 엄청난 하방은 사실 단기적 엄청난 하방은 사실 끝났어요. 그래서 슬슬 증시가 조금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응에도 반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럴 때 주목하실 점은 망가져 있는 세력 종목들을 찾으시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들 중에서도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이슈가 없는 종목이 아니라 이슈가 있는데 시장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차트가 무너진, 날아갈 자리에서 차트가 망가진 종목들을 위주로 찾아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설명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상세한 얘기는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종목들 중에서 제가 저번 주에 짚어드렸던 이 HRS라는 종목입니다. HRS는 지금 이 폐렴 관련 종목, 후속 종목으로서 방독면 관련 종목이에요. 제가 저번 주 짚어드렸고요. 단기적인 파동에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고 나서 다음 날 바로 지금 현재 저가 대비해서는 30%가량 이상, 지금 현재 시가 대비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24% 정도의 빠른 급등세를 좀 보여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종목들이 치고 나갈 동안 무너졌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MG제약. 지금 현재 CMG제약 같이 차트가 완성돼 있고 이슈도 있는 종목이에요. 사실 최근에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존재했던 종목이죠. 하지만 무엇으로 인해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박살이 나게 됩니다. 주가 자체가 버티지 못하고 단기간에 몇 퍼센트 정도가 떨어졌냐? 주가 자체가 고점 대비해서 대략 10%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줬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시장에 단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런 세력 종목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주가를 다시 한번 반등시키기 시작합니다. 차트 보시다시피 오늘자만 해도 저가 대비해서 대략 8% 정도 이상의 상승세, 지금 현재 고가까지 찍어보게 된다고 하면 10%가 넘는 반등세를 보여줬고요. 다시 한번 무너졌던, 망가뜨렸던 이 차트를 다시 한번 정배열로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도 오늘 제가 과거에 짚어드렸던 종목들이 있었죠. 바로 이낙연 관련 종목들이 거의 이런 패턴에 지금 현재 일치하는 종목군입니다. 남아 산업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뭐였어요? 이슈는 존재하는데 시장의 돌발 악재로 인해서 무너진 종목이죠. 어떻게 된다고요? 시장이 단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반등을 시작한다. 차트를 다시 한번 정배열 자리로 가져가면서 추가적인 급등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굉장히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께 지금 이런 종목들, 이슈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종목들 위주로만 찾아보신다고 하더라도 단기 저점에서 좋은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정말 잡자마자 10%, 20% 이상 상승세를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시장이 넘쳐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물론 장기적으로 길게 투자는 못합니다. 시장이 완벽한 저점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기술적 반등에 의한 수익은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니까 단기 투자에 집중하실 분들 오늘 투자병법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런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 어떤 종목보다도 크게 급등할 종목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슈가 있는데 시장의 돌발 악재로 인해서 현재 부진한 세력주들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혼자서 그 세력주 찾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투자병법과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ASR 종목은요. 수젠텍입니다. 감염병 관련해서 진단키트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수혜주로도 엮이면서 지난주에 높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수젠텍은 이제 수익을 봤으니까 욕심 버리고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그쵸. 저는 근데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조금 아슬아슬할 때 좀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종목 차트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은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냐, 요날 날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조금 후속주의 좀 성격을 가져간 종목들이 급등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단기적인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렸고, 여러분들께서 아마 요날, 다음 날로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공개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냐? 지금부터 대장주권 종목들이 고점을 형성하고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대장주가 조정받게 된다라고 하면 후속 종목들도 같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과 함께 바로 다음 날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정말 약수익 정도, 몇 퍼센트 상승폭이 안 돼 보이는데요. 이 자리만 해도 7%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7%에서 8%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여러분들께서 단타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주어졌다라고 현재 보여지고요. 적어도 손실을 내고 나오지 않을 만한 가능성이 자리였죠. 심지어 이런 종목들에서 욕심 없이 매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죠? 제가 그 전에 짚어드렸던 HRS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바로 이런 자리에서 추천해 드려서 여러분들께서 당일날 20% 이상의 급등세 안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목들의 수익을 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아닐 때 정말 과감하게 매도를 사인을 여러분들께 드렸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 종목을 통해서 하나 더 느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우리 종목 하나, 좋은 종목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제가 해드리는 이 리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루 동안 투자병법 방송을 본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투자병법 방송은 언제, 어떨 때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크게 가져가면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을 드리고 안전한 매매를 할 수 있느냐. 매주 이 월요일, 화요일 투자병법 방송을 봤을 때 이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되게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아닌 종목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정말 날아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만 짚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후속해서 짚어드렸던 윤석열 관련 종목들, 오늘자 추가적인 급등세에 나오는 모습들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단기적인 수익 실현하신 분들 축하드린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제가 항상 시장에서 아니다라고 할 때는 매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과감하게 찍어야 될 때 제가 종목과 함께 상세한 전략들 이 투자정보 방송에서 매번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 HR에서 20% 이상 급등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후속 종목들 알고자 하시는 분들 강의 끝까지,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젠텍이었습니다. 약수익이라도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은 이제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이 느껴지기 때문에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종목 AS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SR 종목은요, 정치 테마주이기도 한 알랩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종목 변동성이 큰 모습 보여줬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죠.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당장 잡을 필요 없다. 저점 형성하는 걸 확인하고 저가에서 찍으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손절가도 잡고 갈 수 있다는 설명 드렸는데요. 이런 종목이 지금부터 서서히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등락폭이 되게 많은 종목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은 퍼센트를 바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차트의 모양새를 보셨을 때도 아시다시피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세력주들의 매집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고요. 세력들의 매집 이후에 1차 파동을 보이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1차 파동을 보이고 조정받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지금 이제 일정 구간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횡보 구간을 가져가면 뭐가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죠. 최근에 안철수 지금 현재 의원 자체의 행보가 현재 주목되는 시점이 뭐냐? 지금 바른미래당에 들어가지 않고 최근에 신당을 창설하게 됐습니다. 창당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서 무엇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느냐? 대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들어오게 됐죠. 저는 과거부터 이 안철수 의원에 대한 평가가 좀 느리다. 대응이 좀 느리다,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독자적으로 행동이 굉장히 빠르시죠. 창당을 이렇게 빨리 할 줄 저도 사실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창당을 했고 그 사이에 총선 전까지 그리고 대선까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분이 뭐 대선에서 뭐 통과, 우리 여러분 그것까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대선에 대한 기대감 정도는 파동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만한 기대감 정도까지는 기대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가에서 충분히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매매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시장 반등과 함께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할 수 있는 알렙이라는 종목은 저가 떨어졌을 때 주워 담으시면 추가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는 말씀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렙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로서 향후 이슈를 타고 좀 더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이슈들 잘 확인을 해보시면서 매수 타점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방송에서는 반등 시장에서 갈 수 있는 종목 알려주신다고요? 그렇죠. 시장에서 최근 지금 이 폐렴 관련 종목이 대장주로 상승했습니다. 거의 미친 듯이 상승했어요. 상승을 쭉 하다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상승 수급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우리 여러분들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양한 업종 테마 이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조류 독감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대한항공 매각에 대한 이슈 그리고 기타 정말 개별 종목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는 단연코 주목해볼 만한 이슈는 지금은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까지 총선 대선이 남아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 총선 관련 종목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설명드립니다. 이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이 우리에게 수익을 가장 많이 가져가 줄지 다시 한번 이어서 추천 종목을 이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말씀해드리는 20-30% 이상 급등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대장 주격 종목 알고자 하시는 분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9시 30분입니다. 시간 확인하시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 파라오라고 불리는 파라오님의 방송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꼭 참여를 하셔서 날아갈 수 있는 정치 테마 급등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강의 소개해 주시죠. 자,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해드릴 강의는요.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한 폐렴주만 찍어도 수익이 났어요. 제가 기존에 찍어드렸던 웰크론 첫 번째 상한가 이후 여러분께 정확히 추천드렸고요. 주가 자체는 7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 종목들도 너무 많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 시장은 변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이런 폐렴 관련 종목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수급의 이동을 여러분들께서 분석할 줄 아셔야겠죠. 이 수급의 이동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다시 한번 세력주 분석을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바뀌는 시장에 따라 급등 종목 잡아내실 분들 오늘 강의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따라갈 수 있는 그 방법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강의 나와라 뚝딱.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라오 전문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매주 특별한 연휴, 휴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월요일, 화요일 이 고정적으로 제가 이 투자병법 8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시장에 대한 흐름들 조금 매일매일 짚어보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월요일, 화요일만이라도 이 방송을 집중하시면서 우리가 한 주의 시작 어떤 종목들 짚어나가야 될지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좀 달라진 게 있어요. 그죠? 뭐가 달라졌냐면 그죠? 바로 맞추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머리를 좀 잘랐습니다. 그죠? 좀 변화를 줬다라는 거겠죠? 우리 여러분들도 조금 변화를 좀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장도 변하고 있으니까 기존의 트레이딩 방식에서 조금 시장에 맞는 트레이딩 방법으로 바꿔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죠? 이런 얘기 하니까 좀 부끄럽네요. 자, 방송 주요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제가 그전부터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렸던 거죠. 이 이낙연 테마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께 충분히 상승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 드렸고요. 그 종목들 추천드려서 짧게는 종목이 한 20% 정도, 길게는 100% 이상까지, 국영제님이라는 종목은 100% 이상까지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맞춰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낙연 관련 종목들은 추가적인 매집을 하지 마라. 차라리 다른 종목을 잡아라 라는 설명 드렸고, 안철수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께 추천드렸고요. 직접 종목을 추천드린 다음부터 이 종목도 단기간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실제 안철수 테마 관련 종목들은 상한가가 한번 들어간 다음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이 추가 상승세 거의 저만이, 다른 전문가들은 다 팔라고 할 때 저만이 여러분들께 매수 추천을 드렸고 실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도 저는 이 기존 이 대선 종목만을 보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대선 종목을 주로 다뤄드리고 있는 이유는 2020년도가 메인이 대선 총선 테마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요거에만 머물지 않고요. 새로운 종목 추천해드렸죠. 바로 폐렴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께 추천을 정확히 진행해드렸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렸던 웰크론 그리고 깨끗한 나라 무료 공개 방송과 이 TV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추천해드렸고요. 종목은 초입 구간 이후부터 짧게는 70%, 급등을 더 크게 한 종목들은 100% 이상까지 50이라는 종목은 날아가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실제 이런 적중을 여러분들께 해내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게다가 딱 타이밍이 됐죠. 제가 뭐라고 했죠? 우한 폐렴 관련 종목들은 저가에서 우린 매수했다 이미. 굳이 고점에서 따라잡을 필요가 없다. 세력들은 지금 새로운 매집이 아닌 매도를 하고 있다. 설거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고 이 폐렴 관련 종목들을 보시기보다는 후속 종목들을 보셔라 말하는 말씀 드렸고 후속 종목들에 대한 수익도 드렸고 추가적으로 오늘 최근에는 윤석열 관련 테마주 새로운 테마에 대한 집중을 하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자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이 좀 보여졌었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잘한다. 제가 엄청나다. 제가 거의 우리 여러분들 시장에서 거의 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전혀 아니에요. 잘 맞춘 건 잘 맞춘 거예요. 그러나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맞췄느냐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것을 미리 알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한 발 빠르게 저점에서 매집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릴 수 있었냐. 이에 대한 포인트를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가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해드리는 기본적인 부분만 확인하시더라도요.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리고 어떻게 트레이딩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상세하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따른 핵심은 요겁니다. 조금 좀 가려져 있긴 한데요. 제가 설명드리는 파동은 이 세력주 파동입니다. 주가는 1차적인 급등을 하고요. 적정 구간 뒤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횡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파동이 나오게 되죠. 가장 첫 번째 급등이 이 얼추 나오다가 떨어지는 이유는 투자 경고라든가 이슈가 좀 거의 소멸될 만한 가능성들이 보통 대장 주격 종목이 100% 정도 급등하면 끝납니다. 최근에
이슈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투자 경고를 먹고 나서도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보통 100% 정도의 급등이 나온 다음에 이 거래소와 지금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감시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적인 급등세가 보이기보다는 세력들도 부담감을 느끼고 고점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게 되죠. 그래서 고점에서 개인들이 물량을 잡고 있어서 악성 매물대가 생기게 됩니다. 이 악성 매물대를 소화해줘야지만이 세력들이 다시 한번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경고딱지가 떼졌을 때 추가적인 급등세를 날릴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들이 털어주기 위해서 이 악성 매물대를 털어주기 위해서 무엇이 들어간다? 바로 이 2번 구간에서 무슨 구간?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들어간다는 말씀드렸죠.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손절할 수 있을 만한 양봉을 세워주게 되고요. 지금 현재 이 시간 조정을 들어가게 되면서 정말 루즈한 구간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루한 구간을 가져가게 되면서 개인들이 못 참고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간을 만들어주는 2번 구간을 거쳐서 악성 매물대가 2번 구간을 통해서 해소가 되게 되면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이슈를 띄어내거나 일정에 맞춰서 추가적인 급등을 3번 구간에서 만들어낸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근데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최근에 제가 많이 말씀해드렸던 자리는요. 바로 1번 구간이었습니다. 1번 구간에 최근 안철수 관련 종목들 뿐만 아니라 패령 관련 종목들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었죠. 이 구간은 트레이딩하는 방법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차트 제가 직접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종목은 50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우한 패령 관련 종목들의 대장주격 종목이죠.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주가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첫 번째 상한가를 썼었던 종목입니다. 바로 요때 우리 여러분들께 첫 번째 상한가 이후에 과감하게 트레이딩을 해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설명을 실제 드렸었고요. 주가 자체는 요 구간 이후만 해도 107%라는 상승세가 날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수익을 전부 다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요 저점 구간에서 딱 발목 구간에서 매수해서 충분히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을 캐치해내서 확률 높게 수익을 보셨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자리에 좀 수익을 드렸어요. 근데 이 자리에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주가의 등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주가가 한 번 급등하면 20-30% 정말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급등세를 보여주게 되고요. 조정을 받더라도 주가는 정말 10% 이상의 하락세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중간중간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1번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이런 종목들은 종목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리딩이 중요하다. 누가 추천해주고 누가 멘탈을 잡아주면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을 누가 심어주는지가 중요하다는 설명 드렸죠. 실제 깨끗한 나라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 종목은 제가 공개 방송,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이 끝나고 제가 바로 진행하는 9시 공개 방송뿐만 아니라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장중 공개 방송에서 진행해 드릴 때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종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자체의 등락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첫 번째 상한가 직후에 주가는 마이너스 10% 이상 떨어졌어요. 보통 이 자리는 여러분들 개인들이 이 자리를 매수하시면 버틸 수 있는 개인이 몇이나 될까요? 저가에서 잡으면 상관없겠죠. 하지만 이 구간에서 잘못 사게 되면 정말 멘탈 나가면서 난 사자마자 마이너스 10%야. 난만 사자마자 마이너스 15%야. 정말 매매하기 싫어지는 그런 차트가 나오게 됩니다. 정말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께서 홀딩하기 어렵고 정말 수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죠. 홀딩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 종목을 팔지 보유할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죠? 과감하게 매수한다. 이 자리는 세력주들의 매집 자리다. 매집 자리 이후에는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오기 때문에 공략을 과감하게 해보셔도 된다는 설명 드렸고 주가는 추가적인 44% 정도의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등락폭이 굉장히 커요. 다만 어떤 장점이 있어요? 굉장히 눌림도 큰 만큼 급등도 굉장히 크고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정말 루즈하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주가가 급등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장기 투자를 하지 않고 정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고자 하시는 분들, 결과를 바로바로 나오는 것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어울린다라는 설명을 드려요. 이해되셨죠? 요 종목뿐만이 아니라 뭐 HRS도 마찬가지죠. 제가 바로 찍어드린 직후에 24% 정도의 상승. 그리고 그 전에 보셨던 지금 이제 안철수 관련 종목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상승이 비슷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난 매매 트레이딩을 좀 단기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사셔라? 바로 이런 단기적인 파동이 나는 1번 구간의 종목을 사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해되시죠? 다만 여기 자리에서 이 현재 자리에서는 급등세가 굉장히 빠르게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가끔 가다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중간에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중간에 사시면 안 되겠죠. 우리는 어디서 사야 돼요? 첫 번째 매집이 이루어진 직후 이 구간, 제가 저번부터 설명드렸던 매집 구간 이후에 요 저점에서 발목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사셔야지 중간에 따라 타고 중간에 따라 타고 중간에 따라 타는 매매를 하다가는 정말 언제 설거지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는 설명.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실 거면 이렇게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가를 여기 자리에서 많은 매집을 하세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 하시는 전략이 여러분들 계좌에는 조금 더 좋겠다라는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리는 빠르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리뿐만이 아니죠. 제가 과거부터 말씀드렸던 2번 파동 자리도 있었습니다. 2번 파동 자리의 장점은 뭐냐? 1번 파동은요. 솔직히 직장인분들이 하시기에는 적합한 매매는 아니에요. 근데 2번 자리 구간 이후부터 직장인분들도 트레이딩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자리가 너무 정직합니다. 종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시장에 이렇게 돌바락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저점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형성해 주기 때문에 트레이딩하기 쉽다라는 설명을 드려요. 그럼 예제 종목은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런 종목이 있죠. 아마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는데 전문가 이거 왜 설명하는 거예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내용을 보시고 끝까지 방송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 내일 무엇을 찍어야 될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좀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남아산업 자체가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고요. 주가 자체가 횡보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가가 1차 급등 뒤 눌림목이 나와요. 근데 아까 전에 보셨듯이 정확하게 횡보 구간을 만들게 되겠죠. 횡보 구간 안쪽에서 위아래 흔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좋은 점 뭡니까? 직장인분들이 매수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나오게 돼요. 바로 어디? 저가 부근입니다. 저가. 요 자리는 노리면서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과감하게 이렇게 따라 타는 매매. 사실 1번 구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남아산업에도 나오죠. 첫 번째 급등 이후에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도 먹을 수 있겠지만 이 자리는 사실 겁납니다. 하지만 충분히 조정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 자리죠. 바로 횡보를 하면서 저가 구간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엄청 큰 급등을 바랄 수는 없겠지만 15% 상승 파도 이거 별로 안 돼 보이죠? 근데 이 구간이 15%예요. 여기 고가까지는 한 25%가량 됩니다. 15% 파당 안에서 저가에서 잡아서 한 10%의 매도, 저가에서 잡아서 10%의 매도, 저가에서 잡아서 10%의 매도의 안전한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구간의 트레이딩이 현재 가능한 게 남화산업 같은 종목들이 현재 그런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게다가 2번 구간의 장점 뭡니까? 2번을 거쳐서 3번까지 나아갈 만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겠죠. 최근에도 이 남화산업 같은 경우는 원래 올라갈 만한 차트를 그려가고 있었는데요. 시장의 돌바락제에 의해서 눌림목이 나오게 되면서 날아갈 차트에서 살짝 무너졌습니다. 좀 사실 아쉬워요. 아마 돌바락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추가적인 급등을 이미 날렸을 겁니다. 다만 아직도 기회를 노리고 있는 종목이죠. 저가는 완벽하게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 반등과 함께 누구보다 빠르게 장기 평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현재 보여지게 되시죠. 그래서 2번 구간에서 안전하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겠다라는 설명을 여러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자리죠. 급등이 크게 나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3번 구간입니다. 3번 구간의 종목은 제가 직접 몇 번 추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종목은 삼성출판사입니다. 기억나시죠? 1번 구간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 급등, 그리고 눌림목.
그리고 나서 적정 구간을 지켜주면서 횡보 구간이 나오게 됐죠. 횡보 구간이 나오면서 왔다리 갔다리 파동을 보여주다가 주가는 다시 한번 어떻게 됩니까? 요 맥점 자리 기반으로 해서 종목 50% 이상의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들이 현재 보여집니다. 이 3번 구간의 맥점 차트 분석만 잘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굉장히 큼지막하게 낼 수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집중해 보시라 말씀드리죠.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모든 종목들도 직접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해드리고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었을 만한 종목들입니다. 이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이런 상승세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이런 종목은 제일바이오도 마찬가지였죠. 1차 파동 뒤 눌림목, 적정 주가 지킨다, 차트를 횡보시킨다, 거래를 뚫고 다시 한번 날아갈 만한 가능성이 높다. 종목은 80% 이상의 급등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전문가는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전문가는 그래서 매매, 이 원칙에 의해서 매매 트레이딩 구간에 따라 수익이 난 거 알겠어요. 그러면 다음은 뭐예요? 여러분들께서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바로 요 두 명의 주자, 그리고 뭐 한 명 더 한다면 이낙연 현재 전 총리에 대한 인물에 대한 관련 종목을 현재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지금 현재 이 안철수 후보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윤석열 관련 종목들 성격이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제가 구간을 방금 전에 1번, 2번, 3번 구간을 괜히 나눠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보시고 현재 종목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으며 여러분들께서 어떤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현재 이 안철수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차적인 급등이 나왔고요. 돌발적으로 지금 현재 나는 총선에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급락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나서 저가의 부근에서 현재 반등을 할까 말까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나는 구간은 몇 번 구간이죠? 이미 1차 급등이 나왔고요. 눌림목이 나왔고요. 저점 형성할까 말까 기대감은 존재하긴 해요. 다음 대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몇 번 구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바로 네, 맞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미 예측하신 구간 아실 텐데요. 바로 2번 구간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 관련된 종목들 트레이딩 하실 때 관점. 1차적인 급등이 나온 다음 조정을 받았고 이미 상승 파동이 굉장히 센 구간은 아니에요. 이 2번 구간의 목적은 뭐라고요? 1번 구간에서 만들어졌던 고가에서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넘겼던 이 악성 매물대, 물려있는 이 악성 매물대 개인들을 털어내야 된다는 설명을 드렸죠. 이 털어내기 위한 구간이 바로 2번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2번 구간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 여러분 트레이딩 하실 때는 박스권을 그어놓고요. 급등을 하더라도 마냥 홀딩하는 행위는 좋지 않습니다. 왜? 이 구간은 가격 구간, 가격 조정, 이 양봉을 보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이어가기보다는 개인들이 투매, 물려있던 개미들이 팔고 물려있던 개미들이 팔게 되면서 바로 막바로 쏘아 올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트레이딩 방법은 매수는 무조건 저점, 박스권 저점, 종목이 급등하게 된다고 한다면 욕심 없이 바로 매도하게 되는 거겠죠. 파동이 크면은 대략적으로 한 20% 파동까지 나오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기대할 수 있는 만한 수익은 한 10% 안팎으로 저점 잡아서 고가에서 파는 10% 정도의 수익을 한번 노리시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하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트레이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욕심 없이 익절만 하셔도 확률 높게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2번 구간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께 한 번 더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점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뭡니까? 3번 구간까지 이어볼 수 있습니다. 매수, 매도를 하게 되면서 저점에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을 때 제대로 이 후보가 어떤 이슈를 지금 현재 띄어내냐에 따라서 파동이 좀 달라지긴 할 거지만 만약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정말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붙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을 더 볼 수 있을 만한 좋은 구간을 포착할 수 있으니까요. 안철수 관련 종목들은 트레이딩, 짧은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큰 파동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2번 구간을 거쳤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해드렸던 2분, 최근에 등장했던 윤석열 관련 종목들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급등을 했다가 좀 조정받던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윤석열 관련 종목들은 어떤 구간에 해당할까요?
최근에 차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로운 신규 대량 거래량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선호도 조사에는 제대로 등장한 건 이번이 사실이죠. 그죠? 지지율이 10% 이상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가 바로 1번 자리에 해당한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1번 자리 기억나세요? 이 1번 자리의 장점은 빨리 급등합니다.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뭡니까? 등락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올라가기도 올라가지만 조정도 굉장히 많이 준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트레이딩하기 힘들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리딩을 갖고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이 1번 구간들, 최근에 중국, 우한 폐렴 관련 종목들을 70%, 100%까지 날아가는 종목들을 맥점에서 잡아보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볼 만한 종목이 되겠다는 말씀드리죠. 그리고 매집이 일어난 종목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땡큐입니다. 굉장히 빨리 주워 담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리 없이 분할 매수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인 급등을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이러한 투자 전략들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짚어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좀 안전하게 트레이딩하고 싶으신 분들은 안철수 관련 종목, 또 난 빠른 트레이딩이 필요하다, 난 빠른 트레이딩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윤석열 관련 종목들 위주로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가끔가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이 정말 나와가지고 정말 대선에 도전하진 않지 않겠냐. 정치 안 한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진짜 정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 대통령이 정말 당선될지 안 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하나의 국민으로서는 중요하겠지만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딱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대감입니다. 정말 그럴 만한 기대감이 있는가? 정말 이 후보가 이분이 발언을 난 다시 한번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얼만큼 파급이 있느냐? 이 기대감이 가장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슈를 분석하실 때 이 기대감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총선 대선 관련 종목을 공략하시라는 점.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저도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등 여러분에게 짚어드렸던 종목들 80% 이상의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요. 여러분들께 만약에 손실을 드리더라도 정말 짧은 손절가를 여러분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원칙 매매와 함께 이 총선 대선 관련 종목들 제대로 한번 공략해보고자 하시는 분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9시 30분에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대장 주격 종목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잃지 않는 투자를 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이 강의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월요일, 화요일 강의해 드린다 말씀드렸죠. 매주 이 좋은 강의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강의 많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추천주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향후 급등할 수 있는 정치 테마주 분석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관심 편입주 소개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관심 편입주도 정치 테마주죠? 그렇죠, 맞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새롭게 좀 등장하게 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종목 이름은 아이크래프트라는 종목입니다. 종목은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하실 때 투자금의 비중을 좀 줄이고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은요, 최근 지금 윤석열 관련 종목으로서 현재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파동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상승, 제가 과거에 뭐 폐렴 관련 종목처럼 급등을 강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단기적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주가 자체는요, 뭐 다른 말 할 거 없이 매수를 하시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급하게 따라잡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주가가 내려왔을 때 저는 이런 말씀드려요. 주가가 한 3,200원짜리 이하로 떨어졌을 때가 가장 좋은 구간이라 말씀드려요. 매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긴 한데요. 이 자리 구간이부터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이크래프트라는 종목은 3,200원 이하에서 바로 잡지 마세요. 절대.
3,200원 이하에서 매수의 관점을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목표가 자리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나왔을 때 3,700원짜리, 손절가 자리는 3,000원짜리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간 확인하시면서 매매 트레이딩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아이크래프트 가지고 오셨는데요. 목표가는 3,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되는데요. 전문가님, 히든 종목 힌트 주실까요? 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힌트,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오늘 가장 크게 움직였었던 대장 축격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미 종목을 이런 말을 할 때부터 알아보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추가적인 매집이 오늘 굉장히 크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 한번 가능할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파라오가 제시해드리는 종목들 하나둘씩 잡으신 분들은 이 답답함을 조금씩이나마 좀 벗어날 수 있다는 좀 희망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 저번 주에도 그리고 저저번 주에도 100% 이상의 급등세가 나온 종목부터 30%, 20% 소소한 급등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짚어드렸습니다. 이번 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시장을 끌려가기보다는 항상 이 시장을 읽어내고 한 발짝 빠르게 여러분들께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이에 따른 대장 주격 종목들 얻어가고자 하시는 분들, 저번 주에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 수익을 못 봤다, 이번 주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꼭 종목 편입하셔서 많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급등할 수 있는 그 종목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강의와 좋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